최근에 발생했었던 스토킹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전 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스토킹이 발단이 되어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특수 협박, 주거 침입, 그리고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 방안도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가 조력을 했던 사안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그 사안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무작정 전 연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와 창문 쪽으로 침입을 해서 피해자 몰래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별 통보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이전에도 사실은 이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제 통보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통보를 일방적이다라고 느낀 우리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그 피해자에게 SNS나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이에도 이제 무시를 하자 집까지 찾아간 사안이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SNS나 전화나 그 다음에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주요 혐의는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 집을 찾아간 당시에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음주운전, 또한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위협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 핸드폰으로 다시 연락을 받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생이 되어서 별도로 협박죄까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SNS나 문자나 전화나 각종의 방법을 동원해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에 무작정 찾아가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상대방에게 메시지 전달하거나 아니면 부재중 전화가 찍히게끔 불안감을 형성하는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했던 사안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계좌에 1원을 입금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입금자명에다가 나는 너를 좋아해 이거를 쪼개가지고 1원으로 해가지고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상대방이 받아봤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위험한 물건, 흉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해자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안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사죄 편지를 전달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혐의에 맞는, 범죄 사실에 맞는 양형 요소를 양형 기준표에 근거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고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였고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진심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선고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는 진정성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 다음에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자필로 쓴 편지들이 전달이 되어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연락이나 어떤 접근은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이 혐의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나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가 되어서 가중처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요. 합의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법무법인 법승 인천 사무소로 연락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인천 사무소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